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뭔지 잘 모르십니다. 평생 보험료 냈는데도 말이죠. 대충 월 100만 원쯤 나오겠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0만 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80만 원이 나오는 경우, 이게 바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알면 평생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1%는 압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혜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1%가 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평생 99%로 살게 됩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형제분들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뼈대는 바로 물가연동 자동인상 시스템 강화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동네 슈퍼에서 라면 한 봉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700원, 8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김밥 한 줄도 2,000원이면 배부르게 먹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200원, 1,500원 하는 것도 있죠. 김밥 한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2,000원,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원, 5,000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돈의 힘은 해마다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체감이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올랐지만 연금 인상 폭은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가 변동이 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훨씬 분명하게 체감되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최대한 지켜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물가 인상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월에 신청하든 7월에 신청하든 연금에 반영되는 물가 인상 자체는 같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신청한다고 해서 물가 인상분을 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숫자로 한번 감을 잡아 볼게요. 물가가 매년 2.5% 정도 오른다고 해볼게요. 이건 아주 과장된 수치도 아니고 요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 뒤에는 약 102만 원, 5년 뒤에는 약 113만 원, 10년 뒤에는 약 128만 원, 20년 뒤에는 약 164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에이,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달리가 아니라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오른 금액 위에 다시 물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까?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시작하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 기준이 높을수록 그 이후 모든 물가 인상은 그 높은 금액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1962년생부터 1969년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물가 인상이 붙습니다. 반면
이제 곧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은 바뀐 제도 기준을 출발선으로 삼게 됩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10년 뒤, 20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이들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안 오르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물가가 장기간 계속 내려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0% 이하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은 동결하되 차년도 물가 상승 시 누적 반영한다. 즉,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 1장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와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둘째, 물가 인상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셋째, 연금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평생 기준선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연금이 조금 오른 애가 아니라 이 연금이 내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이 직접 해당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은퇴는 했는데 아직 건강하고 집에만 있기엔 답답해서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 요양보호, 청소, 마트 계산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5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조금 더 벌면 25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하면 나중에 연금 깎인다면서요? 이 말 때문에 실제로 일을 그만둔 분들, 기회가 있어도 포기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실제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너무 많으면 연금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 자체가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도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과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는데도 사람들 인식은 옛날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건강한 시니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고 본인들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였던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월액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8배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연금이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느 수준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의 시니어 일자리 소득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시니어 대부분은 이제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연금 80만 원 받으면 총수입 280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연금 100만 원 받으면 총수입 400만 원입니다. 이래서 번 돈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한 푼 안 깎이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혹시 주변에 일하면 연금 깎인다고 말하는 분 계시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월 515만 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당 안 돼.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 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덜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1월에 신청하지 말고 7월에 신청해야 물가 인상분을 더 받는다더라. 4월에 신청하면 보너스처럼 더 나온다더라. 연초보다 연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때문에 실제로 손해보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왜 생겼을까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물가 인상분을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4월에 한 번에 정산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4월 통장에 평소보다 돈이 조금 더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누군가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4월에 돈 더 주네? 그럼 4월에 신청해야 더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신청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받을 돈을 뒤늦게 정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청을 늦추면 그 기간은 아예 못 받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 나옵니다.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은 시작되지 않는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나이가 되었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그때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5월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5월 한 달치는 6월에 함께 지급됩니다. 그런데 7월에 신청하면 8월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5월, 6월은 끝입니다. 다시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자격은 5월부터 있었잖아요.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그걸 왜 안 줘요? 냉정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권리 발생과 지급 시작이 다릅니다. 권리는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실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월 연금이 100만 원인 분이 2달 늦게 신청하면 2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5달 늦게 신청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건 그냥 날아간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꼭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빨라도 문제고 늦으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정확한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 생일이 들어있는 그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며칠에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일이든 10일이든 30일이든 그 달 안에만 신청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기억하기 쉽고 깔끔한 건 생일달 1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미리 신청해 두면 안 돼요? 전달에 가서 신청하면 더 빨리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전에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론 3장의 핵심은 이 세 줄입니다. 첫째, 신청 시기에 따라 연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다. 둘째, 신청을 늦추면 그 기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셋째, 가장 안전한 신청 시점은 생일이 속한 달이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수백만 원 손해보는 일은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연금을 두고도
누군가는 그냥 받고 누군가는 훨씬 유리하게 받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선택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 먼저, 왜 하필 1962년생부터 1969년생일까요? 이 세대는 딱 이렇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 한참 남은 세대도 아닙니다. 제도가 정리되는 시점과 내 수급 시점이 겹치는 세대입니다. 지금 판단이 앞으로 20년, 30년 결과를 바꿉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일부러 받지 않고 미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안 받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루면 그만큼 평생 더 받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년 연기하면 약 7% 정도 증가,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5년 연기 시 원래 금액보다 30% 이상 증가.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월 100만 원 받을 분이 5년 연기하면 약 13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일시 보너스가 아닙니다. 한번 올라간 금액이 평생 기준이 됩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5년 동안 안 받은 금액을 나중에 늘어난 금액으로 메우는데 대략 10년 중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아무에게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합니다. 아직 건강한 분, 연금 없이도 5년 버틸 수 있는 분, 일을 계속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 이 조건에 해당되면 연기연금은 노후 체력을 키우는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국민연금 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나오겠지.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기준 충족이면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돌았죠. 국민연금 열심히 내면 기초연금 손해다. 지금 제도 논의의 방향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포기 대상이 아니라 내 소득 구조에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는 사람만 쓰는 제도입니다. 바로 추납, 추납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과거에 못 낸 연금 보험료를 지금 돈으로 채워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 이런 분들 계시죠? 회사 그만두고 쉬었던 기간, 장사하다가 폐업한 기간, 육아 때문에 경력이 끊긴 기간. 이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추납을 쓰면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추납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과거 미납 기간을 지금 기준으로 납부, 그 대가로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남, 결과적으로 평생 받는 연금이 증가. 특히 수급 시점이 가까운 1962년부터 1969년생에게는 효과가 바로 보이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연금 받기 전에만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납은 무조건 하라는 제도가 아니라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론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부터 딱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자녀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내가 받을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가? 대충 100만 원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5만 원인지 105만 원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신 김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앱입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같은 간편인증으로 바로 로그인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예상연금 조회 버튼이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현재 기준 금액, 실제 받을 시점 기준 금액.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실제 받을 시점 기준 금액입니다.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스크린샷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전화기 드시고 국번 없이 1355번을 누르세요. 제 예상 연금액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가입 기간, 수령 시점, 예상 금액까지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달력에 신청일을 박아두세요. 사람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1년 뒤, 2년 뒤, 100% 헷갈립니다. 집에 달력 하나 꺼내세요. 내 생일이 들어있는 달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달 1일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국민연금 신청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도 세 가지 중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연기연금 선택하실 분은 이때 함께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전화로 하실 분들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전부 안내해 줍니다. 직접 가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로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연금은 매달 25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조금 앞당겨서 들어옵니다. 첫 지급 이후에는 따로 할 일 없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이야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연금 고갈된다는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연금 적립금 이야기는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된 제도입니다. 적립금 상황과 관계없이 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유지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걱정보다는 내가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 위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이 왜 중요한지, 일을 계속해도 연금이 무조건 깎이지 않는 이유, 신청 시기 하나로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기연금, 기초연금, 추납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좋은 얘기 들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연금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부터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 예상 연금액을 지금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있으시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바로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5분, 10분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생일이 들어있는 달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종이에 쓰든 스마트폰에 알람을 넣든 자녀에게 부탁하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1962년생부터 1969년생 주변에 분명히 계십니다.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배우자. 이 영상 한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돈 걱정도 덜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봄꿈 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